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머나먼 타국에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동포 어르신들께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닿아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해외 동포에게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평생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가장 굳건한 버팀목입니다. 젊은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역만리 타향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를 견디며 흘렸던 땀과 눈물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으니 당연히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분에 따라 갈리는 냉혹한 현실의 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받게 될 소셜연금의 조건과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일터에서 같은 땀을 흘리고 똑같은 세금을 냈을지라도 영주권자라는 신분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평생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사례는 바로 우리 이웃,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 거주하는 70살의 김정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그는 35년 전 미국 땅을 밟은 후 단 하루도 성실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온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은퇴 후 받게 될 메디케어와 소셜연금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연금 수급 조건인 40크레딧, 즉 10년 이상의 세금 납부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채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곳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건강 문제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역시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바로 이 해외 체류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1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의사를 의심받게 됩니다. 결국 사회보장국은 그의 장기 해외 체류를 문제 삼아 연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고 앞으로도 한국에 오래 머물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시민권자였다면 세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고국을 오간 세월이 오히려 평생의 노력을 앗아가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바친 68살 박영의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그녀 또한 은퇴 후 당연히 연금을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시민권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미국 정부가 송금을 제한하는 특정 국가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은퇴 후 자녀가 있는 다른 나라 혹은 물가가 저렴한 제3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만약 송금 제한 국가였다면 그녀의 연금은 그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신분의 안정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영주권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세금 보고를 누락하거나 혹은 앞선 사례처럼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분을 잃는 그 순간 평생 부어온 소셜연금 수급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시민권은 반역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박탈되지 않기에 평생 연금을 보장받지만 영주권자의 노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카고의 72살 이성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가슴속에는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을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생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성호 어르신이 시민권자였다면 그가 사망한 후 배우자인 아내는 유족연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하여 남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설령 아내가 한국에 돌아가 살더라도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는 영주권자였고 이로 인해 아내는 복잡한 이민법 규정과 거주 요건에 묶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이 떠난 뒤 사랑하는 아내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물려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돈의 문제를 넘어선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소셜연금 수급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해외 체류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신분의 안정성, 그리고 남은 가족을 위한 혜택까지 모든 면에서 시민권자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반면 영주권자는 끊임없는 조건과 제약 속에서 이태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동포 시니어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은 시민권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화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언어 문제, 혹은 고국에 대한 정서적인 이유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민권은 소셜연금에 붙는 모든 불리한 족쇄를 풀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둘째, 본인의 자격 요건을 지금 즉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40크레딧이 채워졌는지, 그리고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이민법과 연금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연금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세금 보고는 신분과 연금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와 연금 수급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세무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만 달러의 연금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해외 동포 시니어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미국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머나먼 타국에서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소중한 권리가 영주권자라는 신분의 굴레에 갇혀 흔들리거나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한 미래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생의 노력이 온전한 결실을 맺어 존엄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